잘 넣어. 자, 우선은 사회부터 수학, 한국사, 과학 순으로 갈 겁니다. 자, 사회 총 5단원이 있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인권보장과 헌법, 그 다음에 사회정의와 불평등, 시장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세계화의 평화,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할 건 인권보장의 헌법이고요. 자, 인권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 존재로서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니는데, 이러한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자, 인권이 뭔지 대충 나왔죠?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인권이라 합니다. 기본적인 인권의 의미가 이래요. 인권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인류 구성원 모두가 가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분별성을 지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당연한 권리임으로써 천부성을 지닙니다. 인권은 남에게 양도할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는 거에서 불가침성을 가지고 영구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항구성을 가집니다. 자, 인권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고 양도할 수 없고 이제 영구히 보장된다는 게 인권이죠. 자, 여기서 주제 열기를 보면 18세기 흑인 노예들은 배 밑바닥이 짐칸 짐처럼 포개전 아메리칸 대륙으로 보내졌다. 노예에게는 하루 식사로 죽 한 사발과 약간의 물이 주어졌고, 식량이 부족하면 선장이 노예들을 바다에 던지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노예를 익사시킨 행위나 말에 화물을 바다에 던진 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 당시에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였다. 인권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확장해 왔는지 인권의 확장의 역사를 살펴보자. 자, 이 인권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게 얼마 안 돼요. 많아봐야 한 300년? 아니다, 300년도 아니네. 한 200년,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시민혁명, 자유평등을 요구한다. 근대 이전 대다수 사람은 왕과 소수의 귀족에게 부당한 억압과 차별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왜냐하면 이때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존중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불평등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에 점차 정하기 시작하였다. 근대에 접어들어, 즉 근대 이전은 약간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한 시대, 그리고 이제 근대에는 증기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 때 천부인권 사상과 계몽 사상이 확산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다 같이 모여서 시민혁명을 일으켰죠.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은 대표적인 근대 시민혁명이다 라고 하네요. 시민혁명의 결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내용의 인권선언이 명시되어 있다. 당시 사람들은 인권선언을 통해 국가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권과 분화에 차별받지 않는 권리인 평등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인권이 주어지고 나서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시민혁명 이후에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다. 재산, 성별, 신분 등에 따라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대다수 사람은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사회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인 노동자, 농민, 여성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 영국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그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권의 기본적인 삶, 자유권, 평등권, 평정권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도 그 인권에 추가될 권리가 하나 더 보장돼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는 열악한 노동환경, 빈부격차 등으로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아까 말했듯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보통의 사람들은 먹고 살 정도는 됐어요. 근데 이제 노동자를 비롯한 다른 이제 그 외 여성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아직 못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시민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사회권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총 4개가 생겼죠. 참정권, 평등권, 자유권, 그리고 사회권. 자, 여기서 하나 더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세계대전 이후 국경을 초월한 연대권이 나타난다. 2차례의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그거 이제 나중에 한국사에서 나오더라고요. 내전, 기아 등을 겪으면서 세계 각국의 시민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나 지역을 초월하여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연대권이 생겨났다. 자, 그래서 인권에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인권은 존엄성을 보장받는, 그리고 살아갈 권리를 지니는 것을 인권이라 하고, 인권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는 보편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천부성,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성, 그리고 영구히 보장된다는 한국성을 지니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인권에 가지타기를 해서 국가 권리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권,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됐다. 산업혁명 이후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권, 세계대전 이후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되는 연대권도 생겨났다. 라고 해서 사회는 끝이 났습니다. 자, 수학은 요 2개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2개를 숙제를 했거든요. 얘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문제를 다 적고 생노동했기 때문이죠. 자, 얘네 필요하겠네. 썩을. 자, 수학.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법. 이게 뭐냐? 자, 수학은 도형의 방정식, 그 중에서도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그리고 집합과 명제, 집합이 특과 보완관계, 집합이 연산, 명제 등을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도형의 방정식의 평면좌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풀 겁니다. 자, 두 점 A 괄호하고 마이너스 4 그리고 3 B 2 마이너스 3과 X축 위의 점 P에 대해 AP 선분 2 BP 선분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입니다. 나오네. 자, 이게 뭔 말이냐?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근데 이 녀석을 구하려면 이 AP 제곱과 BP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의 점 P 좌표를 구하면 이 점 값이 나와요. 이걸 구하는 방법은 뭐냐? 자, 우선 A 값 적고요.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A 값 적고 B 값 적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자, 이 P 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 값이 나온 거는 A, B 밖에 없어요. 근데 P는 어떻게 만드냐? 자, 얘가 지금 X축 위에 있는 P라고 했어요. 그래서 P는 A 플러스 0 저렇게 적으면 됩니다. 눈 아파, 씨. 왜 저렇게 적냐고 한다면은, 이거 잘못했네. 이건 플러스가 아닌데? 이거는, 자, P는 A 그리고 0으로 만듭니다. 왜? 왜냐하면 자, 지금 여기서 P는 Y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나도 안 했어요. X축 위에만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Y는 0으로 잡아두고 A만 모르니까 X는 0으로 잡아둡니다. 자, 그러면 요런 식이 나오죠. 이게 P의 값입니다. 지금 현 P의 값. 자, 그래서 AP 제곱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4 요 앞에 있는 것과 얘를 마이너스 식으로 만들어요. A에 뭐라 해야 되지?
얘부터 알려줘야겠다. AP를 구하는 방법은 얘 마이너스 얘예요. 얘 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 녀석의 값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그리고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0 제곱이죠. 근데 얘네를 이대로 구하면 좀 어려우니까 얘네 먼저 계산을 하고 얘네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제곱을 풀어요. 근데 제곱을 풀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얘네는 그걸로 구해야 돼요. 얘네는 그냥 이 식 자체로 풀면 안 되고 뭔 식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2차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요. 그래서 16 플러스 8a 플러스 a 제곱은 a 제곱, 여기는 그냥 3이니까 제곱하면 9 나오죠. 플러스 9 하면은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25가 나옵니다. 이게 AP 제곱의 값이에요. 그리고 BP도 똑같이 얘 이 2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 해서 이대로씩 풀면은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3이 나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네는 지금 이 두 개 값이 나왔죠. 그래서 얘네를 더합니다. 값이 나온 걸로. 그러면은 어디 갔어? 얘네 자 a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4a 플러스 25 플러스 13이죠. 그러면은 답을 하면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8이 나옵니다. 이거를 a 2로 묶어요. 2로 묶어서 2로 묶으면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8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자, 얘네는 이 4가 마이너스 2